이번 시간에는 섹스와 젠더, 섹슈얼리티와 친밀성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젠더와 성차, 성불평등의 문제를 페미니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고 섹슈얼리티와 친밀성이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것임을 파악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이번 주차에는 젠더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선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섹스와 젠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다음 시간에는 현대사회와 가족의 변화, 그리고 가족과 재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구분되어서 태어납니다. 물론 가끔 유전적 불완전성으로 인해 성별이 확실히 구분되지 않거나 성적 특성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인간은 성이라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성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인간의 성적 에너지가 신체 부위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인간의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성적 욕망은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성적 욕망으로 인해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해서 종족 유지의 기능을 하고요. 때로는 이 성적 욕망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에너지로 동기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술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성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 차이나 성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원시 부족 사회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생존을 위한 사냥에 나섰고 남성이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가 발전해 오면서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녀의 차이가 차별로 바뀌게 되기도 하죠. 이렇듯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냐 여자냐라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회 권력 구조를 결정짓기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섹스와 젠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섹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젠더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둘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즉,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차이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점점 자라면서 여성으로 변한다든지 여성이나 남성 중 내가 선택할 수 있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성이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이러한 견해는 단지 인간의 성을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원시 부족에서 여성이 사냥을 나가고 남성이 아이를 기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고정된 성의 이미지는 타고난 것일까요? 그 사회의 구조에 따라 변화된 것일까요? 성의 차이는 일부만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차이일 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많은 차이는 사회 속에서 배우고 습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섹스 그리고 젠더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섹스는 한국말로 성 차이라고도 하는데요. 섹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성별 특성으로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몸, 생식기, 염색체, 그리고 염색체로부터 비롯되는 호르몬 등의 차이를 생물학적인 성차, 즉 섹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젠더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젠더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성적 차이인 사회 문화적 성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섹스와 젠더, 이 두 가지 개념의 구분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모두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인 어떤 구분일 뿐, 무엇이 섹스이고 또 무엇이 젠더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섹스와 젠더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젠더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 사회는 성별에 따라서 각각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 남성과 여성별로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일, 직업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현실에 남성과 여성에게 이러한 규범을 따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는 보통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고 하는 성별 특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일반적으로 긴 생머리에 하늘거리는 치마를 입은 아름다운 모습,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조금 수동적이고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이런 것들을 여성다움이라고 부르고, 남성다움은 훨씬 더 활동적이고 힘의 차이가 있고 더 적극적이고 에너자이저 같은 성별에 대한 그 특성들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성별 고정관념 속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상이한 지위와 역할 등이 부여되는데 이를 성역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여성이 가늘가늘하고 모든 남성이 근육짱짱맨인가요? 어릴 때 많은 여자아이들이 분홍색과 드레스를 좋아하고 남자아이들이 파란색과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런 특성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일까요? 제 딸이 아주 어릴 때 장난감을 사러 가면 자동차와 파란색, 검정색을 골랐어요. 그런데 5살, 6살이 지나면서 분홍색만 찾고 드레스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유치원에서 만나는 여자친구들이 분홍색 치마를 입고 마론 인형을 가지고 놀며 남자친구들이 자동차와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걸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생각해보면 무의식적으로 부모나 주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여자는 분홍색, 남자는 파란색 이렇게 아이들에게 역할을 강요한 건 아닌지, 그로 인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역할을 내면화하여서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한 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별 자체는 타고난 것이지만 성별 특성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기 때부터 가족이나 학교를 통해서 사회에서 성별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양육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젠더라고 부르는데 개인이 자신을 어떤 젠더 속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뜻하는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 역시 젠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젠더는 교육과 사회화를 통한 문화적 습득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성이라고 부르는 몸의 차이는 그 자체로 어떤 특정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치나 규범, 생물학적인 차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남성이 가지고 있는 생식기와 여성으로 가지고 있는 생식기, 그리고 그런 생물학적인 차이에 따라서 남성의 몸, 그리고 여성의 몸이 다르지만 그것에 부여되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는 태어난 이후에,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구성되었던 가치나 규범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성의 구분에 영향을 아예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구조상 남성이 여성보다 키가 크고 근력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나 직업이 나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성 차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성이라도 웬만한 남성보다 키가 크고 힘이 셀 수도 있고 격투기 같은 스포츠를 즐기거나 기계를 만지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남성은 매우 섬세하고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집안을 정리하거나 뜨개질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차이에 의해서 직업을 나누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요리는 여성들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궁궐에서 일하는 요리사는 다 남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궁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한번 준비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식재료가 운반되어야 하고 그것을 조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에서 잔치라도 열리는 날이면 소나 돼지를 몇 마리씩 잡아야 되니까 남성들이 일이 되었던 것이죠. 현대에도 유명한 요리사 중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별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겨지게 되면서 그 사이에 있는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억압하고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다양한 차이를 억압하지 않고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을 논의하는 학자들은 수행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젠더를 이해할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수행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연기하듯이 주어진 역할이나 과제를 해내는 특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 역시 젠더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처럼 자신에게 부여되는 역할을 연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젠더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스스로의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젠더를 수행한다는 것,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젠더를 수행한다는 것은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젠더를 수행하는 것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성과 남성의 구분과 경계는 실제로는 고정되기가 어려우며 실상은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재구성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어떤 성 정체성, 그리고 젠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고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남성으로 태어났을 때 사회 속에서 나에게 보여주는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그것이 성공적일 수도 없는 것이고 때로는 기대되는 성 역할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여성 역시 젠더 체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성이라 분류되는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개인이 여성으로서 길러지는 과정에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기대되는 역할, 규범, 행위, 가치관 등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사회체계를 젠더 체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논리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어서 집안일에 적합하고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남성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육체노동이나 회사 업무 같은 바깥일에 적합하다라는 인식은 생물학적인 운명이 아니며 모두 젠더 체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양육되면서 또 학교를 가게 되면서 학교 교육 속에서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세계를 나가면 직업이라고 하는 일자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젠더 정체성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젠더 체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도구를 사용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과 일상생활은 점점 생물학적인 특성과는 무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와 성 역할이 강조되는 배경 속에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위계와 차별의 권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에 따라, 즉 성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성에 부여되는 사회적 가치와 그것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자아는 권력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젠더 체계라고 하는 것은 권력, 차별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성은 생물학적인 출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고 가정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과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녀 누구나 담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출산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양육과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일들을 여성의 일로 규정하는 논리와 가치관,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가정에 묶어둠으로써 여성의 직업활동과 사회 참여를 제한하려고 하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며 이에 따라 여성 노동의 가치를 낮추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성찰한 생물학적으로 규정되는 고정불면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남성의 시각으로 구성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사회학적 규범으로 내면화되며 그래서 성별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펴봄으로써 남녀 간의 차별이 이루어지는 사회, 문화적 혹은 정치, 경제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섹스, 젠더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섹슈얼리티가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성 혹은 성적인 것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섹슈얼리티는 성적 욕망이나 감정, 판타지, 성적 매력 등과 같은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특징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남성 혹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다르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 젠더 체계 속에서 구성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차원의 어떤 특성이 아니라 신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 이런 차원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성애자나 이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자기 규정이나 성적 행동, 스타일, 그리고 성적 태도, 지향성,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으로서의 섹스라고 하는 것은 성을 본능적인 어떤 특성으로 제한시키고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충동, 욕망이라고 제한하는 것이죠. 하지만 섹스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성관계나 성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생물학적인 성으로서의 섹스는 성을 본능적인 특성으로 제한하는 데 반해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은 인간의 성적 욕망과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각 사회 안에서 문화적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지닌 어떤 성적 욕망이나 지향성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에 관한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행위와 성의식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성행위에서 오랜 시간의 전이가 바람직하거나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다른 문화권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키스가 성행위로서 수용되는 반면에 다른 문화권에서는 혐오스러운 행위로 간주됩니다. 성적 매력에 대한 관념도 나라마다 다르며 역사적인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성의 몸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는데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와 같은 조각은 그리스적인 미적 감각을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몸이 갖는 신체적인 특징을 강조하고 성적 매력을 찾는 경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한편 사회와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몸의 특징도 달라져 왔습니다. 성적 매력의 시대 변화는 TV나 영화에 등장하는 스타들의 매력에 관한 관념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바싹 마른 몸매의 소녀 같은 여성이, 1950년대에는 마릴린 먼로 같이 풍만한 몸매의 여배우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대공황으로 매우 어려웠던 1930년대, 세계대전을 치룬 1940년대에는 일하는 여성이 필요했고 민첩해 보이는 마른 몸매가 매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남성들이 사회로 돌아온 1950년대에는 전쟁 기간에 남성을 대신해서 직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가 주부의 역할을 되찾기를 바라는 풍조가 강해졌으며 풍만한 여배우들은 이러한 이미지에 부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식스팩이라고 불리우는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 미모의 남성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메트로섹슈얼이라고 불리우는 성적 매력과 도시적 세련됨을 지닌 남성들도 선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주체성이 강해지면서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인식하고 표출하기 시작한 시대적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16세기경에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성생활에 대한 말이나 행동을 금지하거나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8세기에서 19세기를 경과하면서 어린이를 어른과 구별되는 순진무구한 존재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에 의존했던 공업화 이전의 시대에는 한국에서도 좋은 풍습에 따라 10대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평균 수명이 짧고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찍 결혼하고 또 많은 자녀를 출산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조혼은 널리 장려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 공업화, 전문화가 진전되면서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고 노동의 기술이나 전문성이 중요해져서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 시기도 늦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습니다. 각 사회는 섹슈얼리티, 곧 성적 욕망과 그것을 충족하는 방식의 문화적 처방을 가지고 있는데요. 섹슈얼리티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실은 생식 수단으로서의 성과 쾌락으로서의 성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생식 수단으로서만 성을 인정하였으며 성적 욕망, 특히 여성의 성적 욕망을 엄격하게 통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서구 사회의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2000년 동안 1차적으로 그리스도교 정신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은 모든 성행위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자녀의 출산을 위한 행위로서만 최소한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금욕 정신이 널리 퍼졌고 결혼을 통해서만 성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혼외 관계나 욕망을 분출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남성들은 개방적인 혼외 관계와 성적 자유를 누렸으나 여성에게는 순결과 정조의 의무를 강요하였던 것이죠. 20세기에 들어서 친밀성이 발달하고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이상이 확산됨에 따라 점차 결혼은 친족관계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핵가족을 의미하게 되었고 여기서 기본이 되는 것은 부부였습니다. 부부 중심의 이러한 경향은 가족 규모에 대한 조절로 나타났으며 가족 규모의 축소는 현대적 피임법의 발달을 가져온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임법의 발달로 가능해진 것이기도 합니다. 즉, 피임법의 발달로 출산의 조절, 자녀 수의 제한이 가능해지면서 섹슈얼리티는 출산의 부담에서 해방되어 쾌락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과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위일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피임법이 개발됨에 따라서 생식과 쾌락이 분리되면서 여성 역시 성행위를 편하게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조절 가능한 섹슈얼리티의 등장으로 여성도 성을 쾌락의 관점에서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해방은 여성의 성적 자율성의 혁명, 동성애의 확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남녀 사이의 관계가 순수한 관계로 발전되었는데요. 이것은 관계 자체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성적, 감정적으로 평등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순수한 관계의 발전은 기존의 성차별적 권력의 형태에 저항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가 약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섹슈얼리티에서 여성의 통제력이 커지면서 낭만적인 사랑에서 합리적 사랑으로 또 발전되어 왔습니다. 합리적 사랑이란 개인들 간의 능동적이고 우발적인 사랑으로서 감정적 교환에서 평등을 추구하는데요. 성적 쾌락의 상호적 성취는 결혼관계의 유지 또는 해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1989년 러빈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남녀 간의 관계와 성생활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이 입증되었는데요. 그에 앞서 발간된 킨제이 보고서는 현대 미국인의 성생활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로서 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미국 남성들 가운데 배타적으로 이성애인 경우, 즉 동성애를 하지 않고 욕망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하였고 여성의 경우 2%가 완전한 동성애자, 어떤 형태건 동성애 행위를 해보았다가 13%, 동성애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욕망은 느꼈다가 15%입니다. 오늘날 섹슈얼리티는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이 되어 왔습니다. 섹슈얼리티의 양상은 개방되어 있으며 다양한 생활 양식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섹슈얼리티는 더 이상 미리 정해진 조건으로 단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의 섹슈얼리티가 이렇게 변화해온 데는 공업화와 개인화의 과정에서 성적 친밀성이 발달해온 시대적 상황의 변화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성의 개방화를 가져온 것은 두 가지의 흐름에 힘입은 바가 큰데요. 첫째는 성상품화입니다. 성의 주요 목적이 생식보다 쾌락으로 변하면서 성적 쾌락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각종 산업과 기관이 급속히 팽창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산업들은 물론 영화, 음악, 광고, 각종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섹슈얼리티는 상품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구매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섹슈얼리티와 관련되지 않은 산업 영역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본주의 사회의 성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둘째, 정보화입니다. 오늘날 대중매체의 발달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성에 대한 많은 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성에 대한 사실적인 영상물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성상품과 성적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쇄 매체로 성적 호기심을 충족해 주었던 플레이보이나 펜트하우스는 이제 인터넷 성산업에 밀려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음만 먹으면 각종 성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성의식이 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양 사회의 추세에 따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적 쾌락을 비하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으며 성적 표현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관용적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문화적 개방화와 성상품화, 정보화 등으로 지나치게 많은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부추기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성욕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며 과도하게 집착하도록 만드는 사회를 과잉성욕화된 사회라고 합니다. 오늘날 남녀 간의 성관계는 확실히 이전보다 더 어린 나이대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혼전성교, 동거, 외도, 일시적 성관계, 성매매 등 결혼과 무관한 성관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욕과 사랑의 분리,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의 분리, 성과 결혼의 분리의 경향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이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되면서도 결혼이 남녀 모두에게 성을 가둬놓는 완전한 경계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섹슈얼리티의 변화 경향입니다. 이처럼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역사 흐름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섹스와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